안녕하십니까. 이용돈의 굿모닝 LA 시작합니다.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인데요. 영상 만드는 이때에는 선풍기도 좀 자제하고 에어컨 트는 것도 자제하고 하는데 벌써부터 좀 땀이 흥건히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 특히 남가주 쪽에서는 더위와 관련돼서 건강 잘 유지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소식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의 정치 성향 때문에 딴 사람을 살해하고 그 살해한 용의자가 결국 경찰 추격에 맞서다가 다시 경찰의 총에 살해됐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 총격 살인 혐의로 수배됐던 마이클 라이놀이요. 경찰에 쫓기다가 결국에 총기를 꺼내 보이며 경관의 목숨을 위협해서 경찰이 총격을 해서 결국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이 마이클 라이놀은요,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이 포틀랜드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서 우익단체 패트리어트 프레이어 소속 에런 데니얼슨에 대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이 됐고, 경찰이 라이놀의 소재에 파악에 나섰고 결국 추격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실업수당을 청구하고도 EDD의 행정 미비로 인해서 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수가 1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EDD 행정 미숙 때문에 결국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실업수당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타인의 실업수당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법의 사기가 급증해서 한인 등 피해자를 양상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자, 이 모든 일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사태 어디까지 가야 이게 끝이 날까?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지금 크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화 배트맨도 촬영이 중지가 됐습니다. 주연 배우죠. 로버트 패틴슨이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영화 촬영 작업이 중단됐다는 소식입니다. 워너브라더스에 따르면요. 패티슨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영국에서 진행 중이던 배트맨 촬영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진짜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좀 부주의하거나 방심하면 이렇게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이 노동절 연휴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감과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코로나 불면증이 세계 공중보건의 새로운 위협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코로나 불면증이 업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사람들을 쉽게 욱하게 만들며 고혈압,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취약한 만성 수면장애 환자들을 대거 양산하면서 세계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또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스트레스를 가중한다는 지적인데요.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온종일 집안에서 지내는 이들이 늘면서 잠드는 시간하고 기상 시간이 늦어진 것도 수면장애 환자들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회사 생활을 했던 때와 같은 어떤 좀 규칙적인 점심 식사라든지 휴식 시간이라든지 일하는 시간이라든지 등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이제 중국 얘기 잠깐 해야 되는데요. 중국이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일째 중국의 그 넓은 본토에서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종식 단계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명이 나왔는데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라고 이렇게 밝힌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퍼뜨린 나라는 종식이 돼가고 있는데 이 미국은 아직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니까 조금은 괘씸하고 얄밉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군요. 중국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희망을 준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중국 소식이었고요. 이곳 미국에서요, 백인 교수가 오랫동안 흑인 행세를 한 사실이 밝혀져서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요, 조지 워싱턴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제시카 크루그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그간 정체성을 속여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크루그는 자신이 북아프리카 출신 흑인, 미국 흑인, 카리브해에 뿌리를 둔 흑인 등이라고 주변에 거짓말을 해왔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미주리주 캔서시티에서 태어났고
금발의 백인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크루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미국에서 이 흑인들이 학계에서 좀 각종 특혜를 누리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교수가 미국의 흑인 역사,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연구를 했는데 아마도 장학금이나 회원 자격 등을 얻는데 유리했을 것이라는 얘기고요. 2012년 박사학위를 위스콘신대에서 받았는데 브라질, 앙골라를 방문하는 해외 연구 장학생으로 선발된 적이 있다고 하는군요. 이런 것들을 소수계를 좀 우대하는 그런 정책 같은 것을 편승해서 본인이 백인인 것보다도 아마 흑인이었던 게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이 대학을 갈 때도 소수계 가운데 라틴계나 흑인 계통에서 조금만 두각을 나타내면 사실 대학 입학 전형에서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미국에서 백인이 흑인 행세를 하면서 흑인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가 된 것은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처음으로 찍어낸 달러 은화가 2013년에 1,000만 달러의 거래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게 다시 경매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가격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CNN에서 나온 조선에 1794년에 미국 조폐국이 최초로 주주한 액면가 1달러짜리 은화가 2013년에 동전으로는 역대 최고가에 거래된 이후에 라스베가스에서 경매에서 다시 거래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앞면에 긴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자유의 여신 얼굴 측면이 찍혀 있어 흩날리는 머리라는 이름이 붙은 이 은하의 뒷면에는 마른 독수리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동전은 1794년 10월 당시 미 조폐국이 있던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화폐 제작을 시작한 첫날 주조된 최초의 달러 은하 1758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시중 유통용이 아닌 의원들과 외국 귀빈 또 미국 내 유력 인사들에게 증정하려고 제작된 선물용 기념 주화였다고 하는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경매에 나온 은하가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200여 년 전에 제작된 최초의 은하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작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번 연휴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집콕, 방콕인데 에어컨을 얼마나 사용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꽤 많이 여행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예년과 비교하면 급감한 거지만 생각보다는 수백만 명이 팬데믹을 무릅쓰고 여행길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여행 건수 증가가 코로나19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분들 혹시 여행을 떠나시더라도요.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고요. 굉장히 많이 무더울 거라고 하는데요. 이 무더운 노동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용돈의 굿모닝 LA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